네, 이처럼 어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재계는 침통한 분위기고 노조 측은 당연한 결과란 분위기입니다. 그 의미와 파장을 경제부의 이경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통상임금 판결에 앞서서 통상임금이 정확히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이죠. 네. 시간당 얼마로 정하든 하루에 얼마든 또 한 주에 얼마든 한 달에 얼마로 정하든 회사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 네, 그럼 쉽게 말해서 이제 회사가 일정 지급하기로 한 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소송을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급여 명세서 보면 바로 그 상여금이나 연월차 수당 또 연장 근로수당 같은 그런 근로 실적에 따라서 이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돈 또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 돈은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네. 이제 그 정의가 명확한 것 같은데 문제는 상여금을 만약에 정기적으로 똑같이 계속 지급했다면 이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네. 결국 법원은 정기적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어제 노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예. 아주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한 달에 얼마 또는 1년에 얼마 이렇게 연봉을 정하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금 체계가 복잡해서 다 벌어진 일입니다. 원래 상여금의 그 사전적 의미는 임금 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 흔히 말하는 그 보너스였습니다. 예. 산업화 초기인 1970년대만 해도 상여금은 회사 사정이 좋을 때 주는 그런 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자 기업들은 24시간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즉 사람을 더 부리기 위해서 이를 활용했습니다. 예. 예. 그 기본급을 이제 좀 낮추는 대신에 상여금을 더 올리는 이런 식이 어떻게 보면 좀 꼼수를 부린 건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매달 100만 원을 주면 되는데 이것을 언제부턴가는 60만 원은 기본급이고 40만 원은 당신 보너스야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 예. 이 노동자는 뭔가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이 40만 원은 안 나온다는 것인가 이런 기분도 들고 말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은 결국 임금을 낮춰가면서 사람을 또 많이 뽑기 위해서 이제 초과 근무, 즉 밤에는 사실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사람한테 과로를 좀 시켜가면서 생산성을 확보해오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했죠. 이렇게 수십 년을 지탱해온 임금 체계 방식이 결국 이번에 좀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뭐 통상임금은 기본 임금에 또 근속, 직무 등이 몇몇 수당으로만 구성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 상여금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요. 일단 1심이지만 이를 인정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예, 통상임금이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시간의 수당과 같은 그런 각종 수당 산출의 기초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나 중식대가 포함되면 그만큼 통상임금이 늘고 수당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것도 다 급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니까 만약 이대로 확정 판결이 난다면 각종 법정 수당들이 일제히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네. 이 기아차를 포함한 재계가 그만큼 또 괴롭다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이제 기업의 부담으로 얼마나 이어지는 건가요? 네, 재계는 앞으로 각 사업장에서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기업이 최대 38조 원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소는 한 20조 원 이렇게 그러니까 20조 원에서 38조 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과거 3년간 안 줬던 임금 소급분에다 연동해서 올라가는 각종 수당들, 퇴직급여 수당들을 모두 합친 겁니다. 어제 판결로 당장 기합차만 해도 약 한 1조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대 기아차를 포함해서 재계 상황이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도 올랐는데 여기에 또 부담이 좀 가중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일단 노조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좋을 때 좀 잘하지 그랬냐, 모아놓지 그랬냐, 사내 위보금만 쌓아놓지 말고. 그런데 어쨌든 현재 상황은 안 좋습니다. 중국 사드 보복에다가 미국도 이제 트럼프 정부 이후 보호무역주를 대폭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같은 통상임금 판결이 경기가 좋을 때 나왔다면은 이제 그나마 별 타격이 없을 텐데 하필 우리 기업들의 사정이 이처럼 가장 안 좋을 때 결정된 점 좀 여러 가지로 타이밍이 좀 좋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 아마 당사자인 기아차로서는 좀 충격일 텐데 믿었던 신의 성실의 원칙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항소할 뜻을 피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의 측은 사실 기아차 더 나아가서
재계에게는 마지막 보루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원래 이 정기상여금은 애초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노사가 합의하고 올해 또 이를 감안해서 임금 상승까지 해줬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 이런 거죠. 예. 상대방의 그 정당한 이익, 즉 사측의 정당한 이익을 노조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이 신의성실 원칙은 그동안 몇몇 판례에서는 또 인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비슷한 유형의 가벌 오토텍 사건에서 기업이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면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결론이 달랐던 것은 지금의 지하차 경영 상태는 이를 다 부담해도 회사가 큰 경영상의 타격은 없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사측 입장에서도 일단 억울한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재계가 어떤 반격의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이윤 추구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번 판결이 상급심까지 계속해서 유지되면 정기 상여금에 통상임금을 모두 포함시킨다면 이제 사측은 앞으로 사람을 더 고용하는데 아주 더 보수적인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현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지급하게 되는 대신에 새로 직원을 좀 덜 뽑게 될 거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과는 좀 맞지 않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늘리라더니 이렇게 잇따라서 뭐 최저임금도 오르고 통상임금도 포함시키고 이러면 어렵다 이런 이제 항변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신규 채용이 줄면은 결국은 현재 근로자들은 결국 임금 인상폭만큼 노동 강도가 더 세질 것이란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새 정부 기조인 뭐 전역이 있는 삶이라든지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뭐 이런 또 이야기죠. 또 초과 근무 수당이나 휴일 근무 수당의 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사측이 이제 근무를 좀 덜 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반대로 전역이 있는 삶은 가능하지만 그 받는 총 그 급여의 총 합은 또 오히려 통상임금이 포함이 됨으로 해서 또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런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통상임금 판결 일단은 뭐 노조 측의 근로자의 판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앞으로도 상급시 판결을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이경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